안녕하세요. 입시가 막막할 땐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우리 촬영일 기준으로는 수능이 딱 일주일 지난 시점에 저희가 이 영상을 찍고 있고요. 자, 우리 근데 올해 워낙 수능이 학생에 따라서 어떤 학생들은 좀 너무 쉽다라고 평가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 상위권 정도부터는 국수형 탐탐을 모두 다 잘 본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마 수능 성적을 가채점을 하는 순간부터 머릿속에 그 단어를 떠올리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재수를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재수를 하기 전에 어떠한 마음가짐, 각 과목에 공부하는 방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한번 꼼꼼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공부 시간표로 찾아왔습니다. 이거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역 시절의 시간표와 재수를 성공한 선배의 시간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현역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재수할 때 이 정도를 매일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재수해서 현역 6등급에서 1등급까지 상승해서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2, 3학번 권규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보는 기준으로는 이 정도까지 성공하는 재수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성적을 향상시킨 학생이어서 이 친구의 재수 시절의 일상의 루틴, 어떤 루틴을 내가 계속 끝까지 유지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만기 UA 교육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재수 전반적인 것, 그 다음에 다양한 얘기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만기입니다. 저는 UA 교육연구소 소장이고요. 오늘 명성이 자자한 유니브에 나오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껴모도 가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두 분과 같이 새로운 컨텐츠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규범 학생의 현역 때 수능 성적과 재수했을 때의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현역 때 국어 5등급, 수학 3등급, 영어 3, 그리고 물리가 6등급, 지구학 5등급으로 해서 이제 성적표가 보통 4, 5등급대에 분포가 돼 있었고요. 이제 재수 이후에는 국어 3등급,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 그리고 물리랑 지구학 전부 1등급으로 해서 탐구가 확실한 성적이 좀 이루어진 것 같고 수학도 만족할 만한 점수가 올랐던 그런 성장을 이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역 당시 시간표를 한번 좀 보면서 현역 때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했고 어떻게 성적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한번 시간표를 좀 띄워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등교는 저희가 8시가 첫 교시 시작이었으니까 7시 40분, 50분 정도까지 무조건 등교를 해줬어야 되는 게 기본 시간표였고요. 보시면은 제가 늦게 자요. 이제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었던 시절에 가장 특징이 유튜브가 정말 재밌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때 자면 7시에 나가야 되니까 3시간에서 4시간 자잖아요. 그래서 딱 좋았던 게 4교시까지 자면 점심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점심을 먹고 배부르니까 다시 자요. 그래서 이제 학교는 잘 잤고 끝나고 나면 이제 학교는 저희가 야자가 강제였었어요. 기본적으로 1, 2학년 때는 야간 자율학습을 거의 다 하다가 3학년 때는 진짜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야자를 학원 간다는 핑계로 빼고 학원으로 이동도 하고 다니긴 했지만 학원에 있었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목적으로 앉아있던 시간은 길어도 한 2시간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장님 시간표 보니까 좀 어떠세요? 저게 시간표인가요? 보면서 느끼는 게 시간표가 아니다. 당당하게 PC방이. 시간표 형태는 취했지만 저게 시간표인가? 그렇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간표를 보면 규범 학생은 정말 본인이 인정을 했듯이 현역 때는 공부를 안 했다예요. 근데 여기서 소장님이 이거잖아요. 이러한 생활 패턴에 이 정도 성적이 나오면 재수를 추천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날 안 시켰을 것 같은데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쉽게 오케이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확실히 이제 재수를 제가 먼저 하겠다고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다행히도 이제 성적표 나오고 한 2주? 12월 중순쯤 되겠죠. 그때쯤에 이제 아버지가 재수해보겠냐. 아버지가 재수를 권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진짜 약간 마지막 동안줄 느낌이 나는 거고 정말 잘 잡았고 좋은 기회 주셨다는 게 다시 한번 생각이 났었어요. 근데 이렇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재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작할 때 되게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재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재수를 고민하게 되면서부터는 가장 먼저 했던 게 제가 현역 때 뭘 했는가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약한 것 중 하나가 친구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수업을 듣는 중간이었는데도 누가 놀자 해서 진짜 나간 적도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확실히 고민을 해보니까 일단 사람 만나는 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대화는 안 되는 곳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패턴이 이상하잖아요. 특히 생활 패턴은 고치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진짜 3시에 자고 한 10시, 11시에 일어나는 게 진짜 습관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해보니까 덕지도 힘들고 확실히 관리가 빡센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피하다 보니까 일단 환경을 바꿔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서 이제 기숙학원으로 찾아보게 되면서 저는 이제 가안교육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간표를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시간표가 기본적으로 규범 학생이 재수를 시작하고 끝까지 지켰던 루틴이라고 저희가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이게 이제 가안교육의 당일끼기 프로그램에 맞는 그 시간표에 따라 재수를 진행할 때 제가 실제로 했던 그런 시간표고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구성을 해본 시간표입니다. 일어나서는 보통 이제 바로 잠이 안 깨가지고 나 전날에 무슨 공부했지? 수학은 뭐 했더라? 어제 못 푼 문제 뭐 하나 있지 않았나? 약간 이런 복습, 명상 한번 해주는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가안교육 프로그램 중에 새벽 깨기가 있어요. 새벽 깨기라고 해서 과탐 2과목 각각 4문제씩 등원 전 시간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거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교시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8시에서 9시까지 1시간의 자습 시간이 추가로 있어요. 이때 국어랑 수학 매일 깨기를 빠르게 진행을 했었는데 10문제짜리 모의사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매일 풀 수 있는 형식의 교재였는데, 수학 매일 깨기는 기출 위주로 이제 1번은 진짜 3점이나 쉬운 4점 해서 쉽게 풀 수 있는 것들, 그래서 9번, 10번은 이제 뭐 29번, 30번도 나오고 아니면 22번 이렇게 어려운 문제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 시간에 이제 그걸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깨기 진행이 끝나면 이제 1교시 수업이 진행이 돼요. 1교시 수업을 들으면 이제 피드백 시간이라는 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날 수업했던 내용을 가지고 뭐 이해 못한 게 있으면 확인 바로 하고, 과제 검사 맞고 과제 해온 거 질문 있으면 그런 거 확인하는 시간이 이제 이때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에는 영어 매일 깨기, 이건 영단어 시험인데요. 이때 그 점심 먹고 나면은 졸려요. 식곤증도 오고 해서 바로 수학이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잠깐 영단어 보면서, 그래서 어차피 핸드폰도 없는데 영단어장 하나 정도 이렇게 끼고 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 맨 처음에는 영단어 외우는데도 시간 되게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규범 학생. 그래서 보통 영단어도 익숙해서 잘 외우는 친구와 맨 처음에 외울 때의 시간의 차이가 좀 큰 편인데, 혹시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한 건 좀 없을까? 제가 이제 강한에서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1, 2, 3을 첫날에 봐요. 그 다음은 4, 5, 6이 아니라 2, 3, 4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3, 4, 5. 3, 4, 5. 2개씩 겹쳐요. 어. 그래서 매번 100개씩 추가된다면 너무 부담스러웠을 텐데 60개는 알아. 30개는 몰라.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개는 알고 있던 거니까 한번 쓱 읽으면 돼요. 보다가 왜 다시 봤는데 모르는 게 있지? 하면 걔만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하나쯤은 외우면 되고, 그리고 봤던 걸 다시 보니까 기억이 더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 매일 깨기랑 예습이 끝나면 이제 수업이 들어옵니다. 수업. 그래서 2교시 수업 끝나면은 이때 과제를 못한 게 남았다면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저희 선생님은 이제 학원에서 내는 교재 과제 말고 데드라인이라고 해서 따로 문제를 푸는 그 과제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수학 막 하다 보면은 PF 시간이 옵니다. PF는 패스 or fail이라고 해서 통과하냐 실패하냐 딱 그것만 알려주는 시험인데, 이 PF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PF가 강 선생님이 직접 문제를 구성해서 내시는 거라서 이날 1교시, 2교시에 수업을 하셨던 그 수업에 나왔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제 직접 해설을 찍으세요. 인간 같은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러면 오늘 배웠던 것 중에 어떤 걸 써서 이걸 풀면 되는 거였다, 이런 게 정리돼서 나오거든요. 제대로 풀었으면 오케이, 제대로 못 풀었으면 이거 안 되겠는데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틀린 거는 이후에 나오게 될 주간이랑 월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을 더 풀 수 있어요. 주말에는 그 주에 다 틀린 주간 깨기를 나눠줘요. 였기 때문에 일요일에 이 주간 깨기를 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주간 깨기를. 그리고 주간만 주면 다행인데 월간 깨기라고, 주간은 이제 일주일, 월간은 월간 한 달. 한 달입니다. 와.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를 먹고, 저녁도 50분을 주지만 어차피 15분에서 20분이면 다 먹거든요. 그럼 그 남은 시간부터 저녁 집 갈 때까지는 전부 자습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은 실무로 보면 9시 반이 돼요. 집에 가래요. 그럼 이제 집에 갈 때도 근데 그냥 간 게 아니고, 제가 학사였어가지고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 됐었는데, 걸어가는 길에는 하나는 꼭 들고 왔어요. 수학이나 국어 지문 같은 거. 하나를 이렇게 인쇄해서, 아니면 이렇게 찢어놓은 거 있거든요. 오답노트 같은 거. 거기다 붙여있는 거 보면서 내가 뭘 더 안 했지? 이러면서 집을 갔었어요. 도착한 다음에는 저희 점호가 있어서 11시쯤에 점호가 끝나고요. 그럼 11시 반 정도는 잠을 자거든요. 요게 이제 주중 시간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되고 시간이 여유로워지고 예습도 할 수 있게 된 건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거고 예, 맞아요. 초반에 한두 달은 미쳤을 것 같은데 처음에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딱 학원을 들어가서 제일 처음 충격을 받은 건 앞자리 애가 공부를 해요. 옆자리 애가 공부를 하고 뒷자리 애가 잠을 자지 않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애가 유튜브를 안 보는 거예요. 신기하다.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이 시간표대로 살았는데 근데 이렇게 살고 보니까 하루에 9시간 넘게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원래 1시간도 안 앉아 있었는데 9배, 10배를 공부를 하니까 졸린 거예요. 학생이 도착을 11시밖에 안 되는데 11시에 자버리니까 6시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게 처음부터 굴러가기 시작하니까 체력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확실히 그렇게 계속 굴러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그냥 6시에 일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냥 책상에 앉아서 제 앞에 문제집과 펜이 있는 게 당연해지는 시점이 한 3월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들에 다 기반이 됐던 게 이때 만들었던 생활 습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을 정말 타이트하게 재수생 때는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견뎌낸 게 대견하고 신기하네요. 우리가 저렇게 지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네. 성적대가 6등급 이하는 저렇게 갈구는 학원이 아니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게 아니면은 저성적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보통의 사고와 보통의 행동 방식 가지고는 절대로 승급이 안 돼. 제3의 인물을 통한 지휘 감독 이거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컸다고 봐요. 그게 이제 학원의 역할이었던 것이고. 근데 나는 이 전체 시간표에서 제일 좋게 본 게 이 당일 깨기나 매일 깨기나 주간 깨기나 월간 깨기가 아 자기 공부를 이렇게 하는구나의 감을 잡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을 들었어, 숙제를 했어, 문제를 풀었어, 내가 틀린 걸 해설했어. 여기까지만 하면 애들은 이제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플러스 자기 공부를 우리가 하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거는 내가 공부한 것 중에 어디가 부족해? 이거를 끊임없이 다시 찾고 내가 이게 문제 풀이가 문제야? 아니면 개념이 지금 암기가 안 돼서 문제인 거야? 응용이 안 돼서 문제인 거야? 이런 거를 고민을 하면서 그거를 잡아 나가야 하는 게 자기 공부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그 수단이라고 보여지는 거지. 진짜 물리가 제가 8점까지 받아봤는데 이게 1까지 올라간 거니까. 수능이 아마 16점인가 그랬을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공부가 뭔지도 모르고 책상에 9시간 앉아있으라고 하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몇백 문제 되는 몇천 문제 되는 기출문제집은 어떻게 푸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 기본 틀을 만들어주기 도와주는 게 저거다 보니까 확실히 저는 잘 활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규범 학생이 이렇게 시간표 외에도 나와 같은 노베이스 친구들이 단기간 내에 그래도 어느 정도 보통보다 훨씬 더 많은 성적 향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번 해보세요 하고 추천할 만한 것들이 좀 혹시 있을까? 제가 하루에 마지막으로 항상 했던 플래너 정리인데요. 플래너 정리하는 게 이제 막 엄청난 건 아니고 달력 한 네모난 거 있어요. 네모난 거. 거기에 조그맣게 해서 그날 풀었던 문제 중에 재밌는 거 하나 아니면 그날 배웠던 개념 중에 재밌었던 거 아니면 뭐 영어 날에는 딱히 쓸 게 없으면 영단어 몰랐던 거 적어놓고 이렇게 해서 그날 하루에 요거 한 칸만큼은 무조건 기억하겠다 라고 생각한 취지로 시작했던 건데 그래서 채우다 보니까 수능 날까지 해서 다 세보니까 350개인가 넘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저는 350개, 400개 되는 문제랑 상황이랑 개념이라 해야 되나? 그런 반응들이라고 하죠. 그건 이미 완벽하게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되게 저한테 약간 자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쩌면 되게 쌓는다라는 관점에서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런 걸 쌓아두면 나중에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 정말 도움되지 않았어요? 최소한 2, 3점은 안 틀리는 거고 그치. 네, 개념적인 걸 질문하는 데서는 틀릴 일이 진짜 거의 없고 혹시나 실수할 때도 있는데 그럼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의 무조건 찾아내요. 맞아.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할 때 진짜 도움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후반에 설명을 들을 때 저게 뭐였지? 이런 것도 없었고 다 복습을 했었으니까 그런 것들은 진짜 도움 많이 받았었어요. 자, 오늘은 모든 공부의 노하우를 1년 만에 습득하고 성적을 향상시킨 권규범 학생하고 재수의 다양한 루틴, 습관 잡는 거, 공부의 개념을 어떻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 얘기를 해봤어요. 재수를 고민할 때 이제 경험해봤으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정말 끝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 일단 재수를 할 때 생각해봐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원래 잘하는데 수능만 못 봤다라는 확률보다는 원래 안 했으니까 수능이 안 나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왜 수능이 안 나온 건지 저에 대한 약간 생각, 자아성찰이라고 할까요? 성찰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편한 공부라는 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힘들어도 결과를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해는 벌써부터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재수까지는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달라져서 너가 해보고 싶으면 해봐
이러는 부모님들도 계속 좀 늘어나는 추세이신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 뭐가 있을까요? 재수할 때 가장 유념할 게 뭐냐면 막연한 성적 상승을 기대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적이 되는 친구들은 혼자 해도 되는데 성적이 안 되는 친구들은 이제 격리돼서 자기 좀 통제를 받으면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통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하더라도 재수가 성공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것조차 고민을 하지 않고 막연하게 내가 한 번만 더 하면 잘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재수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을 오늘 뭐 이만기 소장님도 규범 학생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서 현명하게 재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선택하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소장님 남의 회사지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